인도는 참 넓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스님? 예. 인도가 세계에서 7번째로 넓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328만 7,590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이렇게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는 사람만 해도 약 14억 2,862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늘어나고 있겠죠, 스님? 세계에서요. 네.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예전엔 중국이었는데 인도가 앞질렀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몇 배 정도나 큰 건가요? 우리나라의 남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33배 정도. 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스님. 예. 부럽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도처럼 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그런데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비슷한가요?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반도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님. 똑같은 반도 국가라도 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많습니다. 이 위쪽은 히말라야 히두쿠시 산맥에 의해서요, 이 북방 쪽에 있는 대륙하고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쪽에서 인도로 들어올 때는 이 산맥으로 못 들어오고 돌아서 들어와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은 이 항해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삼면이 바다라고 해서 독자적 문화가 생성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양 문화하고는요, 이 나름대로 독립이 되어서 특수한 이 인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게 바로 인더스 문명이군요, 스님. 예, 그렇습니다. 인도 하면요, 다 이제 덥잖아요. 덥고 네. 무덥고 아우, 무덥죠. 비가 많이 오고. 비 많이 오죠. 건기와 우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인도의 건기를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건기 때는요, 너무나로 이 더워서 온도가 한 40에서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열풍 같은 느낌을 느끼는데 그걸 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건기 때는 너무나로 덥기 때문에 가볍고 시원한 옷을 좋아하게 되고요. 옷을 이 한 겹만 입어도 지낼만 할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불교에서 여러 천을 기워가지고 입는 분소이가 등장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자이나교처럼 홀딱 벗고 나체로 지내는 나체 수행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네요, 스님. 그것이 기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기가 끝나면은요, 바로 우기가 시작되죠, 스님. 예,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때에 이 우기 때는 이동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기 때 비가 내림으로써 생명들이 막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 생명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테고요. 이 인도에서만 만들어지는 안거 제도가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종교의 수행 제도죠, 스님. 예. 안거 제도는요. 그 불교에서도 안거할 때 우리가 안거 수행만 한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안거의 본래 정신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던 수행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틀 안에 수행이 담긴 거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안거군요. 예. 자,
이렇게 건기 우기가 끝나고 나서요. 나름대로 가을도 있게 되고요. 겨울도 있게 될 텐데요. 예. 이런 가을 겨울도 뭐 아주 쾌적한 건 아니라서요. 뭐 습하거나 끈적끈적하거나 해서 막 목욕을 자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물을 좀 신성시하게 되고 더러운 걸 씻겨내는 청정함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래서 목욕을 신성화하게 되고 종교 의식화하게 되고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스님, 그러면 인도를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날씨는 아무래도 겨울이죠. 겨울이군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예. 이때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요 가장 많이 몰리기로 했어요. 비행기 값이 가장 비싼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를 피해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때 가야 되나요? 이때를 피해서 가면 더위 때문에 힘들고요. 네. 이때 가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각오하고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네요. 돈이 많으면 겨울에 가고, 예. 돈이 없으면 겨울을 피해라. 이런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덕분에 인도만의 아주 고유한 종교와 철학이 탄생하게 되죠, 스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장 특별한 윤회, 그리고 업사상일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을 통해서 계속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연이 얼마만큼 경이롭고 또 무서웠으면요, 자연에 대한 신앙이 인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특화되고 더 많은 종류의 자연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말해질 정도로 아주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나라가 인도의 하나의 다양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자, 그런 기후 덕분에 이런 특징을 가졌는가 하면 반대로요, 현대에 와서는요, 이런 기후 때문에 인도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도 또 말해지고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이 기후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 과정인데, 네. 지금은 이상기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기후가 등장한 거예요. 하도 변화가 심하고요. 예. 그런데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도가 땅이 크지 않습니까? 인도의 이상기후가 특히 더 이 선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요, 인도에 살고 있는 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가 좀 부족하면 농민들이 자살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이 이상 기온 때문에 점점 자살하는 인도 농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한 해 동안요, 이 한 10,000명 이상이 농민들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면 많은 거죠. 기후 때문에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인도 농민들이네요.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인도에서도요, 햄버거를 이 서양인들뿐만 아니라 이 햄버거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햄버거에 토마토가 빠지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식재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재료인데, 네.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토마토 가격이 어떤 지역에서는 5배, 심지어는 50배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햄버거 회사들이요, 이 토마토를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햄버거 회사가 이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사실 전기라든가 식량 생산, 그 밖에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인도에서 기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죠. 약자계층이죠.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인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인도나 우리나라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인도인들은 자기 인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도라는 여신은 머리에는 히말라야 왕관,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까지 두 팔을 펼치고 있고 생명을 주는 젖가슴은 인도 겐지스 평야이며 인도양의 파도에 두 발을 적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인도 바라트 마타이다. 인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스님. 인도의 미래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